quando sei con me. Io mi illumino, non lo so perché, però sento gi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오늘은 둘이서 조촐하게 오랜만에 떠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1년 중에 참 좋은 그런 계절인데요. 하늘 가끔 올려다 보세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길 가다 보면 이제 구름 찍는다고. 하늘이라는 게 사실 참 묘한 것 같아요. 없는데 보이는 거잖아요. 하늘은 대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무한으로 그냥 열려 있는 건데. 공간인 거지. 그냥. 그죠? 무한하다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한테 와 있는 건 공간뿐이라는 거지. 시간은 우리가 유한하게 이제 한정돼 있지만 대를 이어서 우리의 시간을 확장하잖아요. 또 그렇게 믿고 우리 선조, 후손 이렇게 그렇지. 그 연결고리가 육아일 텐데 아이를 키우는 거. 그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여러 가지 뭐 SNS에도 종종 올리시고 하는데 또 영상도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시고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아이 딸을 2번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 딸 키우는 거하고 지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손주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또 다른 건지 두 가지 같이 있겠지만 물론 같이 있겠죠.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뭐 힘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할이 줄어들었다. 역할이 줄었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자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시간이 남는 거죠. 남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 거지. 일만 보다가 아니면 성취하는 것을 보다가 근데 이거는 알고 보면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관념적인 거라고. 어떤 자기의 그 이루려고 하는 어떤 가치 근데 딸이나 아들 눈에 있는데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그렇죠. 알고 보면 우리가 막 현실적으로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다 목을 메고 이제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 많은 거죠. 둘째부터는 좀 안 그랬지만 첫째 때는 집에 가니까 애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정신을 밖에 두고 살았고. 그러면 첫째 딸하고는 많은 시간을 못 보낸 거예요. 이제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제 의무감이 좀 많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겠지. 일단 지금 손주가 생기고 나서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확 달라졌을 텐데. 일단 내 담배를 끊었죠. 담배를. 그러니까 요즘 그 세대들은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거를 육아에서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 야 내가 어떻게든 좀 냄새 안 나게 할게. 이게 안 돼요. 그만큼이라도 그 담배가 집에 이렇게 담배 가게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같이 살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같이 사는데 전제 조건이 금연이고 그래서 뭐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그건. 아니 그렇게 막 그 여러 가지 편법을 찾다가 방도를 찾다가 몰래 한 대씩 피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럼 내가 파티를 하고 구슬하고 끝내겠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뭐 엄청나게 펴대기 시작을 했는데 펴도 뭐 옛날만큼 못 피겠더라고. 한동안 안 피다 피니까 그렇게 하고 억울함이 없어졌어 진짜. 그럼 뭐 그다음에 담배 생각이 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연구해온 몸쓰는 방법으로. 그 담배 얘기는 따로 우리가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를 보는 애기 엄마의 이제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애를 보다가 아침을 먹어야 돼. 그럼 아침 먹는 동안 보기 힘든 거죠. 요즘은 좀 뭐 애가 커서 괜찮지만 그러면 그때 내가 일어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원래 한
4시 막 이렇게 자갖고 한 막 2시 막 이렇게 일어나던 생활이었는데 갑자기 10시에 일어나래요. 그래서 될까 했는데 되더라고. 그리고 왜 되는 이유가 아침에 나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너무 안아주고 싶고 그러니까 얼른 세수하고 나와서 깨고 애를 보는데 뭐 공연도 별로 없고 내가 근데 아침마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충만함이 있어요. 뭐 생기도 돌고 하루 일과가 손자의 보육 요구에 따라서 쭉 짜여지고 우리 딸내미가 어디 이제 운동을 하러 가기도 하고 친구도 가끔 만나야죠. 그러면 내가 이제 몇 시간 동안 보고 그리고 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 놀아주는 거야. 마임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막 반응을 하고 내가 노래를 하면 뚫어지게 쳐다보고 요즘은 따라 부르니까 몇 개월이죠 지금? 지금은 10개월 정도 10개월인데. 예. 그러니까 일단 재미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찍기 시작하고 뭐 지금 그렇게 반응이 없지만 어쨌든 한두 번은 굉장히 관심을 끌었고 유리 할아버지 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유리가 할아버지 마임 극장에 왔어요. 둘러보니까 이렇게 우리 집처럼 같이 살면서 손자를 할아버지가 돌보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 그렇죠. 애를 이제 친정에 맡기러 오면 뭐 좀 봐준다든가 뭐 이런 거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시간 어느 시간대까지 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구나. 이걸 좀 잘 알려서 이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싶기도 했고. 하루에 몇 시간을 아이한테 쓰세요? 그러니까 초기하고 지금은 좀 다른데 초기에는 한 뭐 3시간, 4시간 4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같이 좀 보다가 그 우리 딸아이가 밥을 먹으면 그때 이제 한 30분 내서 한 40분 정도 이제 보다가 그러면 이제 애를 보면 집안일을 내가 해야 돼요. 설거지 하고 그다음에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가사일과 보육일이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죠. 우리 딸내미가 못하니까 또 내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점심도 그런 또 같은 패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시쯤 되면 우리 집사람이 학교에서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할머니한테 잠깐 좀 근데 할머니도 기진해서 오니까 이렇게 오래 못 봐요. 그렇죠. 잠깐 하고는 아이고 좀 가져가라고 그 뒤에는 이제 또 사위가 오니까 또 사위가 좀 보고 목욕시키고 그때부터 나는 이제 풀이 이제 애를 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돌본다 이런 말도 하고 보살피다도 있고 뭐 일단 보는 건데 그게 왜 거기에 본다는 말이 들어갈까요? 나는 우리말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먹인다, 키운다. 근데 돌본다는 말이 난 제일 좋다. 그래. 내 일을 하는데 가끔 돌아보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계속 매달려 있어? 그렇죠. 돌아보는데 보는 거지. 뭘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큰다라는 믿음이나 전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
키운다가 됐어요. 그렇죠. 키운다고 하는 거는 이게 곡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생산품이야. 그렇죠. 그 살아가는데 자식들이 많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고, 먹인다는 진짜 우리 못 살았을 때 먹이기만 해도 되냐. 어? 전쟁 통해 그 며칠이나 한세 맥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돌본다라는 말이 또 없어진 거고, 없어졌다가 이제 복지 개념으로 그렇죠. 돌아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만 돌보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잊었던 사람들 돌아보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돌봄이 요새는 노동이라고 해서 응. 그게 굉장히 막 그 독박육아 이런 말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너무 이렇게 한 사람한테 과중하게 부담이 돼서도 있지만, 동시에 그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에서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을 이렇게 잘 누리지 못하는 것도 함께 있지 않을까. 그게 있죠. 그래서 나는 대가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남편이 일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나가는 건 거의 어려우니까 육아휴직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많은 부담이 이제 그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마는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그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의 일도 과중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남편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왔는데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되면요, 알지만 막 너무 섭섭하고 나를 몰라주는 거죠. 근데 대개 회사 일이나 이런 건 객관화돼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 근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남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뭐가 힘들지. 그러니까 아이가 이유식 같은 거 할 때 안 먹어요. 그거 먹이는 게 전쟁 같은 거라고. 안 자요. 재우는데 막 미쳐. 그러다가 아프기까지 하잖아. 황당한 거지. 뭐 이런 그 전쟁 같은 상황을 혼자 겪는 거야. 대가족 같으면 할아버지도 좀 그렇죠. 봐주고, 노도 봐주고. 그러면 이게 나눠 가지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의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혼자 남아서 그 특히 첫 아기를 가졌을 때에 아무 경험도 없는 엄마가 겪는 거는 진짜 이게 그렇죠. 지옥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누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생명의 신비와 함께 그 귀여움이라는 거는 그렇게 진화됐단 말이야. 나 돌봐주세요 하는 형태로 컸단 말이야. 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동물들 다 그렇게 감당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자연스러움을 포기한 거죠. 원시 시대 때부터 우리가 일정한 규모의 집단 속에서 늘 살았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거는 그렇지, 공동육아 예. 같은 개념이 그러니까 있었고. 진화론적으로도 왜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돌고래도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애 낳을 수 있는 그 발정기라 그 시기가 지나면 다 그냥 자연사 하는데, 몇몇 동물들, 돌고래와 몇몇 동물, 인간을 포함해서 계속 여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부터. 왜 그럴까? 그게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만 갖고 안 되는 그 더 큰 울타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할머니의 경험도 전수가 돼야 되고, 아이 키울 때 이런 것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적어도 두 세대가 함께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세대가 그렇죠. 그냥 바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딸이 물어봐요. 왜 사람은 태어나서도 오랫동안 돌봐야 되느냐.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 박사과정을 하다가 예. 지금 이제 그 쉬고 있는 거란 말이야. 휴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 노동자가 돼가지고 집에서 딴 생각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엔 이제 의무감도 있고 예쁘기도 하지만 날이 길어지면 노예가 된 거야. 어디 못 가는. 내가 노예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왜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야, 너도 알겠지만 네 머릿속도 복잡하잖아. 이렇게 복잡한 인간을 만드는데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죠. 직립보행을 하니까 그 더 여기서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꺼내놓고 그러면 이게 미완성이니까 딱 들러붙어 갖고 돌봐야 되고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신비, 복잡성 이거에 대한 인정인 거다. 인정이고 그것에 의해서 생긴 시스템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고